낮 시간에는 이 주제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제 그 식의 머문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오늘도 이제 이 시간에도 그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요약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오랜만에 뭐 그냥 여러분 질문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니면 이 식의 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오버하더라도 한 번 더 할까요? 어떠셔요? 그 얘기를 그럼 더 할까요? 그러죠, 뭐. 클라이에 머무는 걸 말씀하시나요? 시간에 머무는 거. 마음. 네, 그럼 식이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몸과 마음으로 이제 내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명색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음은 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짧게 사는 몸 명색과 변화하는 가운데 오래 살아야 되는 식 마음이 어쨌든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요 100년 정도를 금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각각이 자기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이제 12연기로서의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보면 시작은 아스미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나야라고 해서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게 되면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이제 소상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안이비 설신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없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색, 성향, 미촉이라는 이제 감각의 대상들이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5가지 감각 기능이 나타나면 거기에 만호, 의죠. 만호와 담마, 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만호와 담마가 있다.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경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에 의하면은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마음의 역할을 이제 만호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 눈이 있고 대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가? 그렇지는 않죠. 마음이 가서 눈을 지원해 줘야 눈에 들어오는 빛깔을 만호가 주목해 줘야 본다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그 감각 기능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만호가 작용을 해주면은 입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입처, 6개가 있다 그래서 6내입처, 안입이 설신의, 즉 만호가 주목해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줄 때 단순한 감각 기능이 6내입처라고 불리는 감각의 주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감각 작용이 일어나는 토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유로 6외입처 이렇게 말하죠. 밖에 있는 외입처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것이고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6내입처에 대응하는 감각의 객관 대상으로서의 6가지 6외입처 이렇게 되고 요 2가지를 이제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6입 이렇게 부르죠.
유깁. 그럼 이제 유깁이라는 것은 일단 감각을 하는 거죠. 감각작용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 일이 생기죠. 만호가 이렇게 감각작용을 하면, 뭐 단순한 거죠. 문법부님을 오늘 제가 2번째 뵀어요. 딱 오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시더라 했다가 이제 성을 기억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법부님을 딱 보고는, 문법부님, 이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보는 요 작용을 할 때는 감각작용이라면, 이제 보아서 알았으니까, 아는 상태의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요 윈냐나하고 여기도 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럴 때도 식이지만 이렇게 대상을 아는 상태, 대상을 알았다. 문법부님이 오셨구나라고 아는 요 상태도 윈냐나 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만호에서 윈냐나로 상변화를 했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일들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법부님이라는 대상을 아는 상태, 지금 이 순간의 상황, 이것은 대상인 담마와 지금 아는 마음인 윈냐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상태. 그런데 요 만호라고 하는 거, 요 만호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지금 상태니까 이 마음 속에는 하여간 문법부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만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만호라는 이름으로 쫓아와서 합해져요. 요거를 이제 과거, 그러니까 기억이 오는 거니까 과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현상. 근데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하자니까 현재와 과거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만호와 담마 본래 있던 거, 거기에서 상변화한 윈냐나,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요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현상을 삼사화합 촉 이렇게 부르죠. 삼사화합 촉하면 이제 그냥 단순히 문법부님이라는 감각된 상태냐, 아니면 이제 문법부님하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라고 하는 기억이 딱 개입해가지고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작용했을 때의 법부님하고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법부님은 좀 다른 존재일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감각을 한다, 경험을 한다 라고 할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그러니까 네이처가 웨이처를 경험하는, 감각하는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대상을 경험했다 하지는 않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각된 대상에 대한 과거, 기억이 함께 만나줄 때, 이랬던 문법부님, 이렇게 문법부님을 만나는 것이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되는 거, 요거를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가 경험이 어떻게 드러난다 했나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즐겁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거나, 괴롭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런 세 가지 느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경험에 대한 경전적인 접근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자, 기본적으로 윈냐나가 첫 번째 딱 보면은 문법부님이네 하고 1차적으로 법부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3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이 생기니까 이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그랬어. 좋구만. 이렇게 법부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윈냐나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 타당하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여간 2차적인 알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냥 뭐 딱 보고는 그렇네. 요렇게 이제 바로 그냥 경험된 대로 윈야나가 대상을, 그러니까 경험을 알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얘기라. 뭐가 개입해요? 생각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생각은 아니라, 생각은 좀 뒷부분이고, 그거를 교리적으로는 상이라고 해요. 그죠? 요거 이제 빨리어로는 산야죠. 산야고, 뭐, 우리는 하여간 요거를 이제 내적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보통은 뭐, 이걸 지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인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관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관념이라는 표현은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지각이라거나 인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 지각이나 인식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요, 이 경험을 윈야나가 2차적으로 아는 요 과정을 말한다 하면은,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렇구나, 문법부님이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내가 지각했다? 인식을 했어. 요렇게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아는, 요런 측면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거는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볼 텐데, 상이라고 하는 거, 싼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험된 것을 아는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된 것을 지각한다, 인식한다, 아는 과정이 아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윈야나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이라. 그래서 위자나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위자나띠, 뭐, 둘 다 붙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위자나띠라 그래가지고, 뭐, 의식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이렇게 대상을 아는 작업은 윈야나의 작업이라. 그러면, 싼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뭐, 지각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거나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개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하면,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요. 요렇게, 경험된 대상을 2차적인 알무로 받아들일 때에 안경 쓰는 것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싼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싼냐를 참 자꾸 이제 말하기도 어렵지만 지각이나 인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지속적으로 이제 기왕이면 싼냐라는 말을 그대로 쓰자 이렇게도 하고 내적 과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하여간 뭐 법부님은 이제 생각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좀 뒷부분이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걸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속에 어떤 거 뭐 고정 그렇죠. 뭐 이제 그래 된 거지. 그런 부분이 개입을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설명만 잘하면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지 뭐. 당연한 일이거든. 이제 아무튼 이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 윈야나의 입장에서는 경험한 대상을 그 싼냐의 개입에서 왜곡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면 이제 대상을 알았으니까 뭐 늘 하는 얘기로 문법부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문법부님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그 설법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법부님이 안 계셨으면 만호, 담마 이렇게 썼을 텐데 문법부님이 그동안 공부를 못 하셨으니까 만호를 의라고 하고요. 라고 조금 문법부님한테 도움되는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일단은
경험에서 싼냐가 개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왜곡이 되었지만 이제 대상을 알았잖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행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위. 행위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윈냐나가 자 처음에는 만호로서 대상을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받아들여서 감각을 했어. 그런 상태에서 대상을 알았으니까 윈냐나인데 아는 과정이 1차, 2차 두 단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행위하는 상태로 윈냐나가 또 한 번 상변화를 하죠. 그 상변화한 게 뭐예요? 찢다? 심이잖아. 그죠? 그리고는 이 찢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그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니까 어찌 보면은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거 또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알죠. 행위의 주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뜨만은 아니죠. 분명히 내가 행위한다라고 할 때에 행위 주체로서의 내가 있죠. 다만 이 내가 아뜨만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아인 내가 현재를 12연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여간 찢다가 원인 또는 주체가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한 100년쯤 지금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슴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니까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호가 윈냐나로 상변화를 해서 1차적인 암 또 2차적인 알을 갖고 그 사이에 싼냐가 개입해서 왜곡이 되고 그리고 나면 윈냐나도 다시 찢다로 상변화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삶의 어떤 전개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윈냐나에서 만호로, 다시 윈냐나로, 다시 찢다로, 다시 만호로, 그리고 다시 가서 윈냐나로 이렇게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전개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몸이 있기도 하고 경험도 있고 싼냐의 개입도 있고 이런 삶이 전개되는 거가 설명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괴로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12연기가 이제 나타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여간 마음과 삶의 전개를 그냥 단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관찰경에서 자아의식이 생기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무명의 요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와가지고 경험한 것을 2차적으로 아는 데는 싼냐에 의한 왜곡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마음 또는 삶이 전개되어 간다 하지만 이게 뭔가 그냥 순탄하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 나눈 그 지각이라기도 좀 그렇고 인식이라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개입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으로의 쌌냐 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지난주 해가지고선 이제 그 4가지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세계관,
세계관을 말했는데 세계관을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오늘 수업에서도 아까 그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도 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일단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있죠. 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라. 그런데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인데 내가 나의 내면에 어떤 것을 채워가지고 어떤 안경을 만들어서 써가지고 내가 안경 쓰기 나름에 따라서 이 그냥 존재하는 물질 세상을 욕계 세상으로 만들어서도 살고 색계 세상으로도 만들어서도 살고 무색계 세상으로 만들어서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몇 단계, 그러니까 단계에 지어져 있구나. 싼냐가 어떤 상태,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경전을 찾아보니까 경전에서는 이 싼냐를 뭐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냥 크게 틀을 잡아보면 이렇게 했었죠. 욕계 세상이라고 말하는 욕계 세상에 해당하는 싼냐. 그래서 욕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빨리어로 욕이라는 것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말하는 까마잖아요. 그래서 까마 싼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색계 세상에 해당하는 싼냐가 있겠죠. 그 색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빨리어로는 이제 루파 싼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 수준의 싼냐라고 한다면 뭐 무색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전에서 요 무색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요 까마 싼냐, 루파 싼냐는 직접적으로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색상 위에 무색상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무색계를 말하는 아루파 해서 아루파 싼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싼냐가 정해지면 이 싼냐로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우리가 요 그림 그리기 전에 좀 전에 이제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가래가 있었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쭉 10가지로 풀어보니까 십지연기가 됐죠. 그랬는데 거기에 괴로움의 구체적인 원인이 되는 가래라고 하는 게 무언가? 라고 해서 그 가래의 정의를 들여다보니까 뭐 즐김과 탐욕이 찢다와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뭐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아까 봤죠. 그러면 핵심이 되는 이 가래라는 것은 찢다 더하기 탐진치인데 뭐 찢다라는 것은 하여간 이렇게 우리 뭐 일상적인 마음과 삶의 전개니까 그냥 찢다는 있는 건데 문제는 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탐진치 요것이 이제 보였던 거잖아요. 그럼 요 탐진치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볼 때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분에 의해서 탐진치가 생겨나더라. 탐진치가 일어나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무명과 행이라는 것이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싼냐. 요 싼냐에서 싼냐를 말하자면 첫째로 무명이 자리를 하고 이 무명 위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요 무명과 행을 거치면 이 싼냐를 거치면 한면으로서는 이제 알미 왜곡되는
그래서 윗야나가 찢다로 상변하는 이런 현상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뭐 결국은 이제 뭐 왜곡한다는 거와 다 통하는 거겠지만 무명과 행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탐진치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무명과 행 요 부분은 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거죠. 내적 과정이라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 상나 과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즐김이 일어나고 탐욕과 함께해서 가래가 생성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다른 한 갈래 길은 무상고 무아라는 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요 무명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그게 이제 무명인 거고, 행이라는 것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하는, 그러니까 요 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나의 내면적인 어떤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요 싼야에 의해서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요 탐진치가 어떤 탐진치가 생겨나느냐라고 보니까 싼야의 수준이 아주 나쁘면은 까마 싼야, 욕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싼야, 욕계 세상에 대응하는 싼야, 그 나쁜 중에서도 더 나쁘면은 지옥 가는 싼야가 될 거고, 그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싼야가 될 거고, 아기로 태어나는 싼야가 될 거고, 그래도 웬만큼 제어되는 삶을 살을 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싼야가 되고, 그보다 좀 더 좋아지면은 이제 욕계 하늘이라고 하는 6단계의 욕계 하늘에 대응하는 싼야,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걸 한 단계 올랐으면, 그러니까 탐진치의 수준을 완전히 한풀 꺾으면 이제 색계 세상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싼야가 될 거고, 거기에서도 완전히 더 한 단계를 더 올라서면 이제 무색계에 해당하는 아로빠 싼야, 이렇게 이제 그 싼야의 수준이 결정되죠. 요 싼야의 수준에 따라서 탐진치라는 것도 지옥 갈 만한 그런 탐진치도 있고, 색계 하늘에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비록 몸에는 구속되어 있다지만, 몸에는 조건 지어져 있다지만, 뭐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탐진치, 이렇게 말할 거고, 뭐 그에서 더 올라가면 무색계 세상에 해당하는 싼야라는 것은 참으로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엄청나게 부러운 하늘 세상이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그 어디에나 있는 존재의 소멸을 이루지 못한, 그죠? 나로서 오치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한 그 수준만큼의 아주 작아도 탐진치가 남아있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마음이라는 게 전개되고 삶이라는 게 이랬는데, 여기에 무명의 요소라는 게 개입을 했고, 여기 싼야라는 것이 결국은 무명행 이래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게 개입을 하고, 뭐 요런 이제 양 두 가지 부분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제 탐진치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의 한 가지 양태가 결정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요 탐진치와 찢다가 합해져 있는,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렇게 불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여기서 가래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발생 원인,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래라는 거나 이건 뭐
요계, 세계, 아니지, 요계, 유계, 무유계, 이렇게 이제 정의는 하지만, 분류는 하지만, 그 분류되는 내면에 가래가 뭡니까? 가래가 도대체 뭐길래 요계라고도 하고, 유계라고도 하고, 무유계라고도 합니까? 이래 말할 때, 그 정의되는 바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 얘기는 이제, 28쪽을 잠깐 볼까요? 28쪽에 보시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윤회하게 만드는 거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즐김과 탐욕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느냐? 요렇게 보면은, 요거나 이건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지만, 즐김과 탐욕이 찢다에 함께 했을 때, 그때를, 가래라고 한다. 요렇게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찢다가 오염된 가래가 이제 가래가 이제, 하여간 저쪽 무명의 요소 때문이기도 하고, 싼야가 이렇게 오염된 때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라는 상태가 이제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과 만호의 이 행위가 찢다 원인이 되는 찢다가 오염되었는데 행위가 오염되지 않을 재간이 없잖아요. 따라서 오염되거든. 따라서 오염되면 찢다가 오염되니까 이건 딴하 이렇게 부르죠. 전혀 엉뚱한 단어로 찢다를 표현해 줬잖아요. 이거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찢다라고 해도 오염된 찢다는 그냥 찢다라는 거하고는 180도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죠. 전혀 다른 말로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행위 또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오염되었을 때는 뭐라고 달리 불러줄 것이다. 그게 이제 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취는 이제 우빠다나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는 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우리가 깜마라고 이제 하니까 깜마라는 말하고 우빠다나라고 하는 말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오염됐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이래 했을 때 이제 이 오염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이 오염이라는 것은, 싼야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듯이, 그죠? 싼야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듯이, 이 싼야에 의한 탐진치가 오염하면, 여기서 이 행위 자체도 그대로 행위 자체도 달라지죠. 요거를 이제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요렇게 말하면 요게 뭐겠어요? 싼야가 오염이 좀 심해가지고 까마산야의 수준이에요. 까마산야의 수준에서 무명과 행을 거쳐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서 아주 심한 오염 상태인 가래가 되면 행위 자체도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심해지면 행위는 아까 우리가 견해 중에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저 세상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에는 보가 따릅니다. 행위에는 과보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행위를 하면 행위에 합당한 과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과보가 생기겠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에 과보가 따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싼야가 까마쌌냐면
이 까마산냐에 이어지는 행위라는 것은 욕계, 이 욕계와 관련된 행위가 되니까 욕계와 관련한 행위는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행위가 이제 싼냐가 한 단계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이렇게 이제 행위는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주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경을 하나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 경전이기는 하는데, 존재경이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6번 경이에요. 그때 아난다 존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욕계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데 똑같은 것이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 무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 이렇게 반복해서 쓰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존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존재가 근데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거쳐오는 것이 취 다음에 우리 12연기로 볼 때 취 다음에 유가 있잖아요. 요 유가 빨리 오르는 바와거든요. 그리고 요 바와를 번역하기를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라는 번역이 타당해요. 여러 군데에서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이런 표현은 나타나요. 그런데 요거를 근데 요 자리에서는 딱 존재라고만 표현을 하기는 번역을 하기는 좀 애매한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 욕계의 존재가 욕계의 존재를 천명할 수 있느냐 이랬고 그랬을 때에 아르마리 그러니까 욕계의 식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식이 확립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각을 세워놓고 동쪽 창에서 햇볕이 들어오면 서쪽 벽에 햇볕이 머물고 그 다음에 벽이 없으면 땅에 머물고 땅이 없으면 물에 머물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확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빨리어로 보면은 머문다와 확립한다는 게 다르지 않고 같은 빠띠티따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머무는 거 여기서 이제 아르마리가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식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식의 머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식이 머문을 앞두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은
자, 우리가 업은 요 부분만을 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단계로 말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이렇게 애와 찢다와 행위를 합해서도 업이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로는 이 탐진치까지를 포함해서 무명, 행, 애,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업을 설명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업이 들판이다. 그리고 식이 씨앗이다. 그리고 가래니까 이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죠. 가래가 수분이다. 그러면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있고 땅에 뿌려야 싹이 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땅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사막 같은데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땅에 씨를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물기가, 수분이 있어야 수분을 먹고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여기서 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표현을 하면서, 식이 머물기 위해서는 윈냐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죠? 대상을,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가지고 아는 상태가 된 요 윈냐나, 요 식이 다시 2차적인 알물 거치죠? 요런 식이 씨앗으로 있을 때, 즉,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거지만은, 내가 법우님을 보고, 문법우님이다라고 알아야, 일단 아는 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왜곡이 되든 어쨌든 약간 경험을 하면, 그때 적당히 탐진치가 올라와가지고, 이 파란 안경을 쓰고 보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든, 수분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내가, 그래도 그냥 만호와 단마라고만 말할 것을, 만호는 의고요, 단마는 법이고요, 요래 가면서 행위를 하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런 세 가지를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행위가 결국은 이 싼자 이 부분이 이제 수분에 해당하잖아요. 수분이 좀 물기가 아주 영양도 많고 미네랄도 좀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잘 크는 수경재배가 가능한 물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그 싼야의 상태에 의해서 행위가, 즉 땅의 역할을 하는 행위가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씨앗과 수분과 땅의 관계에 의해서 욕계의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이라는 땅이 있으면, 물론 요거는 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욕계에 식이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색계에 적용하면은 식이, 그러니까 씨앗으로 생겨난 식이 요렇게 물과 땅이 있으면 머문다라고 하는 싹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싹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식이 머문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그 식의 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난주 나눠드린 자료에 있었지만은 탐욕있음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 이제 4가지 음식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요 표현이 있어요. 뭐 뒤에 이제 뭐 한 단계가 더 나오지만 그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표현이 식이 머물면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 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식이 출현하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때 명색이 뭔가요? 색은 물질이고, 명이라는 것은 수상사 작의 촉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뭐 몇 번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작의와 촉은 그냥 어떤 그 작용이고 현상이지 그 결과가 쌓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수와 상과 행위 이 부분이 이제 사죠. 요 의도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행이 되는 거죠. 작의와 촉은 작용만 하고 쌓이지 않지만 수와 상과 사, 즉 행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것이다.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와 상과 행이 아니지, 색도 있어야지. 색과 수상 행이 나타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요쪽에는 식이 머물었잖아. 그러니까 식이 딱 싹 튀어가지고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식이 있는 상태에서 색과 수상행이 출현을 한 거잖아요. 요게 합해지면 뭐가 돼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되잖아.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출현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식이 머물어서 명색이 출현해줘야 오온이 나타난다. 그런데 12연기 분석경에서 오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생이야 뭐 당연히 오온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몸과 마음에 가서 쌓여서 이게 쌓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계속 변화하는 마음, 연기하는 마음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오온이 태어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가서 쌓이니까 쌓이는 만큼 달라지고, 달라졌다는 것은 앞에 것은 없어지고 달라진 새로운 것이 생겨난 거고, 요러니까 몸과 마음, 특히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랜 세월 살아가도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것이지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연결 상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이 태어남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시 이러한 순환,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반복 순환의 고리구조 이랬죠. 요게 왜냐하면은 생이 다시 식으로 명색으로 이어져서 가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반복 순환의 고리구조죠. 이 반복 순환의 고리구조가 죽음으로써 끊어지면 이 생에서 새로이 모태에 들어가지고 또 다른 고리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노사고, 이게 반복되는 게 윤회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봐야죠. 자, 아까 요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데까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싼야의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상나 가정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한쪽 갈래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가래와 취가 돼가지고 식이 머물게 되니까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나타나서 이게 12연기 상태를 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싼야가 이제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안 일어나잖아요. 탐진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와 결합해야 가래가 되지. 탐진치가 없으면 가래가 아니라 그냥 찢다 상태잖아요. 이게 뭐야? 청정한 찢다죠.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행위라는 것은 욕계의 과보도 초래하지 않고 색계의 과보도 무색계의 과보도 초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금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탐진치를 수분으로 업을 땅으로 이래가지고 식이 머문다라고 했는데 이제 따지면 수분이 없는 거예요. 사막 속에 씨 뿌려놓으니까 안 나잖아. 수분이 없어가지고 요 식이 싹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이 머물지 못하면 이제 벗어나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디가경 해가지고 그 자살했지만 아라한을 성취한 상태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마라빠삐만이 탁 찾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거 경전 봤었죠. 아무튼 요 부분인 거예요. 청정한 행위를 해서 이런 그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짓지 않으니까 식이 머물지를 않는데 식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이 머물 때에 출현하는 명색이 출현하지 않잖아요. 명색이 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온을 못 만들잖아요. 오온을 만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이 부분 의미 있죠. 요렇게 그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측면이 설명되는 거예요. 식의 머금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12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12연기를 깨뜨리고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가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싼야가, 그죠? 싼야가 까마 싼야도 룩바 싼야도 아루바 싼야도 아니고 존재를 소멸하는 무상고 무아의 싼야 요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싼야가 그렇게 바뀌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머물지 않고 그럼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좀 웬만한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뒤에 생각이 나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죠. 오늘 나눠드린 산야, 상, 내적 과정의 종류 이랬는데 경전에 나타나는 이 싼야를 모아본 거예요. 싼야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싼야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는 계속 얘기하는 상라가정의 전도된 싼야가 있고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 싼야가 있어요. 요게 하나의 짝을 이뤘고 두 번째는 까마 싼야는 이제 우리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부야바다 싼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탐진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10가지 업, 10업 중에 의업을 말할 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의업을 말할 때, 까마라고 하는 이제 욕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성냄 부분이잖아요.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폭력 또는 해침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부야바다라고 해요. 그러면 까마싼야와 탐진치의 개념에서 연결되는 게 부야바다 싼야, 분노하는 거. 그리고 이어서 위행사 싼야, 폭력적인 거, 해치는 싼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과 반대되는 싼야는 뭐가 있냐 하면 까마 싼야에 대해서는 넷감마 싼야라 그러는데 요 넷감마라는 것을 출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걸 넷감마라고 말하고, 넷감마 쌌냐. 분노하는 마음, 이럴 때 부야바다의 반대가, A를 붙이면 약간 반대예요. 그래서 부야바다. 분노하지 않는 쌌냐. 위행사 쌌냐의 반대도 역시 위행사 쌌냐. 폭력적, 해치지 않는 쌌냐. 그러니까 이건 행위가 아니라 행위 내면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 뭐 여러 경전에서 반복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전에서 이제 이 쌌냐를 몇 가지 제시를 해요. 자, 3번 인식경 1 보면 쌌냐를 7가지로 제시하는데 뭐 부정이라는 쌌냐가 있고 또 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요런 쌌냐.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 쌌냐. 그러니까 먹는 걸 탐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쌌냐 이래 돼 있어요. 이 세상 그렇다고 저기 행복하지 않게 살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보고 요 존재로서의 삶에 묶이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는 쌌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탐진치가 제어돼서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 또 괴로움 고 그 다음에 무와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하죠. 요렇게 이제 7가지 쌌냐를 내 마음속에 심어라. 요렇게 이제 추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인식경은 이제 9가지로 말하는데 지금 말한 7가지에다가 끝에 가서 버림이라는 인식. 버림 요렇게 말할 때는 요거는 이제 거의 그 넷감마 쪽에 좀 가깝겠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냥 떠남, 뭐 버림, 떠남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탐욕이 빗바른다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이욕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9가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면 10가지로 말하는데 요 앞에 9가지에다가 10번에 우리가 이제 늘 이욕 다음엔 소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에 대한 쌌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로 인식을 말하는 것 중에 요 두 번째 거. 요거는 무상, 무와 죽음, 음식에 대한 혐오, 온 세상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5가지죠. 그리고 나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냐 하면, 대념처경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기준 가운데, 신념처 중에는 뭐 호흡을 보는 것도 있고, 몸의 31가지 구성을 보는 것도 있고, 사대를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보고 죽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막 부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푸르둥둥해지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한 거구나. 전혀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살쪄름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아 있죠. 더 시간이 지나면 뼈를 이어주는 근육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팔뼈는 저기 가고 다리뼈는 저리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공동묘지에서 지켜보면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이거 부정관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0가지로 쌌냐를 말하는 것의 두 번째 경에서는 요 앞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5가지를 말하고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요 백골관 수행을 해라 라고 이제 5가지를 추천해 주는 거죠. 제가 뭐 다 정리 못한 부분이 또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그 니까야에서 요 인식, 그러니까 쌌냐에 대해서 설명한 경전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삶을 볼 때의 쌌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쌌냐를 어떠한 쌌냐를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부처님이 쌌냐를 권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지금 생각 안 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생각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